여러분, 요즘 주방에서 요리할 때 무언가 불편하거나 가끔 피로가 쌓여서 안전에 대해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서 손이 떨리거나 물건을 잘 놓쳐서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드는 건 정말 흔한 일이에요. 저도 70대가 넘어서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가끔 실수로 칼을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70세가 넘어도 안전하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주방을 변화시키는 7가지 팁을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이 변화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더 즐겁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한 주방은 건강한 식사를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나이 들수록 몸이 변하고 에너지가 예전처럼 넘치지 않게 되는데, 그럴 때 주방이 편안하고 안전하다면 매일의 식사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이 비디오에서 주방을 어떻게 바꿔야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7가지 방법을 하나씩 풀어가며 이야기할게요. 각 팁은 실제로 적용하기 쉽고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 무거운 냄비를 들 때 다치지 않게 하거나 불을 켜는 게 더 간단해지도록 하는 식이에요. 이 팁들을 따라가다 보면 요리가 다시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주방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물건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방의 높이를 조정하고 물건을 잘 보관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요. 예전에는 싱크대나 선반이 너무 높거나 낮아서 몸을 숙이거나 팔을 쭉 뻗어야 했는데, 이게 나이 들면서 피곤을 더해주고 넘어질 위험도 커지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키가 작아져서 상단 선반에 있는 그릇을 꺼내려다 미끄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분처럼 우리도 주방을 우리 몸에 맞게 바꿀 수 있어요. 먼저 싱크대의 높이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너무 높아서 팔이 아프게 느껴진다면 발판이나 조절 가능한 스툴을 사용해 보세요. 이 스툴은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로 된 걸 추천해요. 집에 있는 오래된 의자를 대신해서 안전한 걸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홈센터에서 5,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간단한 스툴이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그릇을 꺼낼 때 몸을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선반을 재배치하는 건 어떠세요? 상단 선반에 자주 쓰는 도구를 두지 말고 눈높이 아래로 내려놔요. 제가 해본 방법은 자주 쓰는 그릇과 도마를 무릎 높이 정도의 선반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부정하게 몸을 굽히지 않고도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 변화를 한우 요리 시간이 10분 정도 빨라졌어요. 더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만약 선반이 너무 높아서 올라가야 한다면 그럴 때마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팁, 선반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마세요. 가벼운 플라스틱 그릇이나 자주 쓰는 스파이스를 아래쪽에 배치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타는데 쓰는 스푼을 바로 눈앞에 두면 매일 아침이 더 편안해질 거예요. 이 변화는 작은데 효과가 커요. 여러분도 집에 와서 선반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물건이 불편하게 놓여 있는지 확인하고 재배치해 보세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한번 해놓으면 매일의 요리가 안전해질 거예요. 이 첫 번째 변화를 적용하면 주방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바닥과 조명을 개선하는 걸 이야기해 볼게요. 주방 바닥이 미끄러우면 특히 물을 흘리거나 기름을 쏟았을 때 넘어지기 쉽잖아요. 나이 들면서 균형이 예전만 못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주방에서 미끄러져 다치신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후로 바닥 재질을 바꾸는 게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제안할게요. 먼저 바닥을 미끄럼 방지 재질로 바꿔보세요. 오래된 타일이나 나무 바닥이 있다면 고무 패드를 깔거나 특수 코팅을 하는 게 좋아요. 홈쇼핑에서 파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추천해요. 이 매트는 저렴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방 전체에 1만 원 정도의 매트를 깔면 물기가 있어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또 조명도 빼놓을 수 없어요. 나이 들면서 시력이 약해지면 어두운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실수할 위험이 커져요. 제가 아는 분은 가스레인지를 잘못 켜서 작은 화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조명이 부족해서였어요. 그래서 밝은 레드 조명을 설치하는 걸 추천해요. 기존의 형광등을 바꾸면 주방이 훨씬 밝아져서 작은 글씨도 잘 보일 거예요. 조명 위치도 중요해요. 싱크대 위나 가스레인지 바로 위에 밝은 조명을 두면 요리할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실제로 저는 이 조명을 바꾼 후 야채를 자를 때 더 정확해졌어요. 한 가지 더 팁, 센서가 있는 자동 조명을 써보세요.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켜지니까 매번 스위치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변화는 안전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의 주방이 어두운가요? 한번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매일의 요리를 더 안심하고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 두 번째 변화를 통해 주방이 더 안전하고 밝아졌어요. 이제 세 번째로 도구와 기구를 가벼운 것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이 들면서 무거운 냄비나 프라이팬을 들다 보면 팔이 아프고 떨어뜨릴 위험이 커요. 제가 처음에 무거운 쇠냄비를 사용하다가 팔꿈치가 아파서 요리를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벼운 재질로 바꾼 후에는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팁을 공유할게요. 먼저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무거운 금속 도구 대신 알루미늄이나 실리콘 재질의 가벼운 도구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프라이팬을 바꿀 때는 무게가 500g 정도 되는 가벼운 걸 고르세요.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 가벼운 프라이팬은 열전도도 좋고 손잡이가 미끄러지지 않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나무 도마 대신 가벼운 플라스틱이나 유리 도마를 써보세요. 이 도마는 세척도 쉽고 들고 내리기 편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손잡이가 달린 도마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를 들 때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야채를 썰 때 무거운 도마를 들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죠. 게다가, 칼도 가벼운 걸 선택하세요. 무거운 칼은 힘을 주기 힘들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가벼운 세라믹 칼이나 손잡이가 부드러운 걸 쓰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는 이 변화를 한 후 요리 시간이 줄었고 손목이 덜 피곤해졌어요. 한 가지 팁 더, 도구를 사기 전에 무게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상점에서 들어보고 편안한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도구로 바꾸면 요리가 더 즐거워질 거예요. 이 세 가지 변화를 적용하면 주방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해질 거예요. 이제 이 기초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더 많은 팁을 알아보자고요. 이 세 가지 변화를 적용하면 주방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해질 거예요. 이제 이 기초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더 많은 팁을 알아보자고요. 네 번째로, 주방에서의 안전을 위해 화재와 화상 방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화를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 들면서 불을 다루는 게 더 조심스러워지죠. 제가 7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가끔 불꽃이 세게 나와서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걸. 그래서 이 네 번째 팁은 주방의 화재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를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팁을 공유할게요. 이 변화는 여러분이 요리할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게 해줄 거예요. 먼저, 가스레인지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핵심이에요. 나이 들면서 시력이 약해지거나 손이 덜 민감해지면 가스 누출이나 불꽃 조절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가스레인지에 불꽃이 약하게 나와서 음식을 태우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분이 레인지를 교체한 후부터는 그런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할게요. 만약 오래된 가스레인지가 있다면 자동 소화 기능이 있는 현대적인 모델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센서가 달린 가스레인지는 불꽃이 너무 세게 나오거나 불이 꺼지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요. 이 제품은 홈쇼핑이나 전자제품 매장에서 1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설치도 간단하니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 기능을 가진 레인지를 사용한 후 요리할 때 훨씬 안심이 돼요. 불을 켤 때마다 이게 제대로 나올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또 화상 방지를 위해 주방 도구를 업그레이드하는 건 어떠세요? 무거운 손잡이가 달린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사용할 때 뜨거운 부분을 만질 위험이 커요. 제가 젊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니 이런 작은 세심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리콘 손잡이가 달린 도구를 추천해요. 이 손잡이는 열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냄비를 틀 때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적어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에서 파는 실리콘 코팅된 프라이팬은 2만 원 정도예요. 이걸 사용하면 음식을 저을 때나 옮길 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손잡이가 미끄러지지 않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손이 떨릴 때도 안정적이에요. 한 가지 팁, 요리할 때 오븐 장갑을 항상 가까이에 두세요.
얇고 가벼운 장갑을 선택하면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부엌 선반에 장갑을 걸어두고 매번 사용할 때마다 바로 잡아요. 이 작은 습관이 화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도 주방을 둘러보고 화재나 화상 관련 위험 요소를 확인해 보세요. 가스레인지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건이 놓여 있지 않은지, 손잡이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변화를 실천하면 요리가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팁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방에서의 청소와 위생을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나이 들면서 청소가 피로를 더 쌓이게 하죠. 제가 70대가 되면서 주방을 청소할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쉬고 싶었던 적이 많아요. 하지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세균이 번식하거나 미끄러운 바닥이 생겨서 안전 위험이 커져요. 그래서 이 팁은 청소를 간소화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룰게요. 이 변화는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청소 도구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거운 걸레나 브러쉬를 사용했는데, 그게 몸에 부담이 돼요. 저는 가벼운 전동 청소기를 추천해요. 주방 전용으로 물기를 빨아들이는 타입의 제품이에요. 이 청소기는 무게가 1kg 정도라서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홈센터에서 3만원 정도에 살 수 있고 충전식이라 편리해요. 예를 들어 바닥에 기름이나 물이 떨어지면 바로 청소할 수 있으니 미끄러운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 청소기를 사용한 후 주방 청소 시간이 반으로 줄었어요. 더 중요한 건 청소 중에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어요. 만약 청소기가 없다면 긴 손잡이가 달린 걸레를 써보세요. 이걸로 바닥을 닦을 때 몸을 굽히지 않아도 돼요. 제가 아는 분은 이 방법을 써서 허리 통증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소와 관련해서 주방의 저장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도 좋겠어요. 음식물을 보관할 때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 대신 쉽게 청소되는 유리나 실리콘 용기를 사용하세요. 이 용기들은 세균이 잘 쌓이지 않고 냄새도 남지 않아요. 예를 들어 냉장고에 야채를 넣을 때 뚜껑이 잘 닫히는 용기를 선택하면 음식이 신선하게 유지되면서 청소도 쉽죠. 저는 이 용기를 사용한 후 주방이 더 깔끔해졌어요. 한 가지 팁, 주방 싱크대 아래에 청소 도구를 모아두세요. 예를 들어 세정제, 스폰지, 그리고 장갑을 하나의 바구니에 넣어두면 청소할 때마다 여기저기 찾지 않아도 돼요. 이 바구니는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된 걸 추천해요. 이렇게 하면 청소가 일상이 되면서도 피로가 덜 쌓여요. 여러분도 주방을 보면서 청소가 불편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싱크대가 너무 깊어서 청소하기 어려운가? 그럴 때는 확장 가능한 브러쉬를 사용해 보세요. 이 다섯 번째 변화를 적용하면 주방이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거예요.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변화를 통해 주방의 안정과 편안함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이제 이 팁들을 실천하며 요리가 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래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팁들을 알아보자고요. 파트 3에서 6번째와 7번째 변화를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주방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지난 부분에서 주방의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 5가지 변화를 함께 알아봤죠. 이제 6번째와 7번째 팁으로 마무리하며 70세 넘어서도 안전하게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주방을 완성해 보기로 해요. 이 팁들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과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어요. 나이 들수록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바로 6번째 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주방에서의 일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보겠어요. 6번째 팁은 주방의 레이아웃과 도구 배치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요리할 때 불필요한 움직임이 피로를 더 쌓이게 하죠. 제가 75세가 되면서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며 물건을 찾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냉장고가 멀리 있고 싱크대가 반대편에 있으면 매번 이동할 때마다 숨이 차고 균형을 잃을 위험이 커요. 그래서 이 팁은 주방의 전체적인 흐름을 재배치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주방의 작업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가 서로 가깝게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건 이세 영역을 서로 1~2m 이내로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 집 구조상 바꾸기 어려운 경우 이동식 카트나 선반을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홈센터에서 파는 가벼운 롤링 카트를 사서 자주 쓰는 도구를 그 위에 올려놓으면 이동이 훨씬 수월해져요. 2. 카트는 바퀴가 있어서 힘들이지 않고 밀 수 있고 무게가 2kg 정도라서 저처럼 나이 든 분들도 쉽게 다룰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해본 방법은 냉장고 근처에 야채와 과일을 쉽게 꺼낼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한 거예요. 예전에는 냉장고 안쪽 깊숙이 넣어놨다가 구부정하게 몸을 숙여야 했는데 이제는 문에 달린 작은 선반에 넣어두니 훨씬 편해졌어요. 이 선반은 자석으로 붙는 타입으로 1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요리 시작 전에 재료를 준비할 때 불안정하게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또 가스레인지 옆에 스파이스 렉을 배치하는 건 어떠세요? 자주 쓰는 소금, 후추, 마늘 등을 바로 손이 닿는 곳에 두면 요리 중에 몸을 틀거나 멀리 뻗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변화를 적용한 후 요리 시간이 15분 정도 줄었고 그 덕분에 식사 후 휴식이 더 여유로워졌어요. 한 가지 더 팁, 만약 주방이 좁다면 벽에 걸 수 있는 훅이나 후크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주걱이나 숟가락을 벽에 걸어두면 서랍을 열고 닫는 번거로움이 사라져요. 이 변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하면 피로가 줄고 안전 위험이 확실히 감소해요. 여러분도 주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그리고 어떻게 재배치할 수 있을지 적어보는 거예요. 이 6번째 팁을 실천하면 요리가 마치 춤을 추는 듯 자연스럽고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팁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팁은 주방 안전을 위한 일상적인 습관과 기술 도입이에요. 나이 들수록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한 작은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7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깨달은 건 주방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가 방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을 잠그지 않고 도구를 두거나 가스레인지를 제대로 끄지 않는 일이요. 그래서 이 팁은 안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현대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매일 요리 전에 간단한 안전 점검을 하세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아침에 주방에 들어가서 앱크 체크를 하는 거예요. A는 어플라이언시즈, 기기, B는 베리어즈, 장애물, C는 클렌리너스, 청결입니다. 예를 들어 A에서는 가스레인지와 전기 제품의 스위치를 확인하고 B에서는 바닥에 물건이 흩어져 있지 않은지 살피며 C에서는 싱크대가 깨끗한지 점검해요. 이 체크리스트를 종이에 적어 주방벽에 붙여두면 매번 잊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습관을 들인 후 실수로 불을 켜두는 일이 없어졌어요.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는 건 어떠세요? 요즘은 스마트 기기가 많아서 나이 든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 가스레인지나 자동 타이머가 달린 오븐을 소개할게요. 이 기기들은 요리 시간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꺼지거나 알림을 보내요. 제가 처음에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서 망설였지만 가족의 도움으로 설치한 후 정말 편해졌어요. 온라인 쇼핑에서 5만 원 정도의 간단한 스마트 플러그를 사서 기존 기기에 연결하면 돼요. 이 플러그는 앱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만약 불을 켜둔 걸 깜빡했다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음성 인식 기능을 가진 기기를 추천해요. 예를 들어 알렉사, 주방 불 꺼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 변화는 안전을 넘어 일상을 더 현대적으로 만들어주죠. 게다가 만약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안전 센서를 설치하는 것도 좋겠어요. 예를 들어 바닥에 센서가 달린 매트를 깔면 넘어질 위험이 감지되면 가족에게 알림이 가요. 이 제품은 2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고 설치가 간단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 센서를 사용한 후 밤에 주방에서 미끄러진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팁, 이 기술을 도입할 때는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제가 딸과 함께 설정하니 더 재미있고 안심이 됐어요. 이 7번째 팁을 통해 주방이 단순한 공간이 아닌 안전하고 지혜로운 파트너가 될 거예요. 이제 7가지 팁을 모두 마쳤네요. 여러분, 이 변화들을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 주방이 더 이상 피로의 원인이 아닌 매일의 기쁨이 될 거예요. 제가 70대가 넘어서도 요리를 즐길 수 있게 된 비밀은 바로 이 작은 변화들이에요. 예를 들어 가벼운 도구를 사용하거나 조명을 밝게 하면서 요리가 다시 취미가 됐고 건강한 식사가 가능해졌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만약 어려운 점이 있으면 주변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하면 더 안전하고 즐거운 주방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주방이 건강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변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 비디오를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내일도 밝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